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지난 주말경에 그 마지막 어, 분석을 다 해서 올렸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만에 영상으로 찍는 거로 따지면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음, 기왕 그 고생하고 입력한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 내에서 뭔가 하나라도 더 끄집어낼 수 있는 걸 끄집어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거저거 시도해 보다가요. 아, 이게 지금 제가 크로스 체크 할 때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왜냐하면 그 이 기계 득표수, 어, 개표기 득표수, 수개표 득표수, 여기에 주로 중점을 둬서 하다 보니까 이 무효표라고 하는 거에 크게 관심을 안 두고 했었는데요. 이걸 무효표에도 뭔가 숨겨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무효표를 다시 크로스 체크를 해서 다 입력을 한 다음에 관외, 그죠? 다시요. 관외에서의 무효표, 그리고 합계, 관내에서의 무효표 합계, 그리고 당일에서의 무효표 합계, 이렇게 해서 이 합계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대상으로 했던 유효 투표수가 아니고 무효까지 포함한 투표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권은 아예 그 저기 표를 넣지를 않은 경우인 거고, 투표함에 들어가서 개표를 한 투표수란 얘기인 거죠. 개표를 했는데 뭐 이렇게 안 찍혔거나 뭐 이중으로 찍혔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무효 처리된 그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관외에서의 무효표 투표수 합계, 그리고 관내에서의 무효표 합계, 투표수 합계, 이렇게 해서 각각의 무효표 비율을 구해서요. 이걸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무효표에서 어떤 게 숨어 있을까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를 세웠는데요. 한 가지는 당일 선거에는 지금 이제 기본 뭐 여기 잠재해 있는 기본적인 가설이 뭐냐면 사전 선거인 수를 부풀려서 그 부풀려진 선거인 수에 해당되는 표를 뭐 우리 쪽에서는 공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요거는 20대 대선이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어서 아니죠. 당일 선거는 이제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이 한 장의 투표지를 받아서 거기에 뭐 1번, 2번, 2번이든 뭐 쭉 기표를 하나를 한 다음에 넣는 거고요. 사전선거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근처에 숨어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부정하게 어쨌든 선거인 수를 확보를 해서 그 선거인 수에 해당되는 투표지를 전부 이재명 후보로 기표를 해서 투입을 했다. 그러니까 전부, 사전선거는 전부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닌 거고요. 그런 표가 실제로 사전선거에서 투표한 사람하고 그 표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일 선거는 한 사람이 한 장에다가 여러 칸 중에 한 칸을 찍는 케이스인 거고요. 사전선거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잔뜩 갖다 놓고 그거를 1번에다가 쫙 찍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무효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떤 게 더 높습니까? 한 사람이 한 장에다가 여러 칸 중에 하나를 찍는 게 더 무효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기계에서 찍어냈느냐 아니면 사람이 수작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품질이 들쭉날쭉, 이제 사람이 한 게 더
품질이 들쭉날쭉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사전선거에는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전선거에서의 조작이 그런 기계 공장에서 만든 표가 아니라면, 그게 없다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4일 전에 4-5일 전에 했냐 당일날 했냐에 따라서 무효표 비율이 더 높고 더 낮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사전선거에도 당일 선거랑 똑같이 한 사람이 한 표를 받아서 여러 칸 중에 한 칸을 찍어서 넣는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두 개 사이에는 차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이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표준 편차가 나오면 분포를 보이면 정상인데, 여기 분명히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고 일단 작업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요 가설에 따라서 당일 선거하고 사전 선거가 차이가 있을 거다는 전제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관외 사전 선거하고 관내 사전 선거에서의 무효표 비율도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관내 선거는 그냥 기표만 해가지고 뭐 접던, 뭐 옛날에 저 신권다발 같은 경우는 접지도 않고 그냥 집어넣었지만, 얘들이 그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작업을 해서 우편 봉투로 보냈다고 치면, 관내 같은 경우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거의 끝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표만 하면. 근데 관외 사전 같은 경우는 그 숫자는 훨씬 적지만 작업 과정이 일단 복잡하죠. 기표를 한 다음에 접어서 우편 봉투에다가 넣고 밀봉하고 우편 봉투에 또 그 인쇄된 라벨지를 붙이고. 그러니까 관외 사전 선거가 훨씬 복잡해요. 표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관외 쪽에서의 무효표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왜냐하면 관심이 분산이 되니까. 관내는 그냥 도장만 기표만 1번에다가 기표만 따다다다닥 하면 되는데, 관내 같은 경우는 기표하고 봉투에 놓고, 왜 이거를 대량으로 한꺼번에 못하냐면, 이 등기번호하고 우편 봉투에 붙는 등기번호하고 투표용지하고가 같은 봉투가 돼야 되잖아요. 그 봉투에다 넣고 그 봉투에 부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작업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외에서의 무효표 비율이 높을 것이다 하는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냐? 당일 선거에서 무효표 비율이 있고요. 사전 선거에 무효표 비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로데이터에서 계산했던 거. 종로구를 예로 들면 관외에서는 13,092표 중에 122표가 무효표가 발생이니까 0.93%. 관내도 39,659 중에 300이 발생이니까 0.76%. 당일은 투표수 합계 35,969명 중에 665명이 무효표니까 1.45%. 사전은 이거를 관내와 관외를 더한 그 숫자에서 무효표 비율을 구하고. 그래서 요 당일 비율에서 당일 무효표 비율에서 사전 무효표 비율을 빼면 그게 플러스인 경우에는 당일 선거의 무효표 비율이 더 높다는 뜻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 한 장을 받아서 여러 칸 중에 한 장을 찍어서 넣는 똑같은 행위가 사전이고 당일이고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득표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번을 찍었냐 2번을 찍었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1인 1표가 행사된 투표라고 하면 당일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사전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그 차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근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당일 종로만 해도 당일 무효표 비율은 1.45%고 사전은 0.8%입니다.
이게 뭐 숫자가 0. 얼마로 내려가니까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작을수록요, 작을수록 이게 들쑥날쑥 0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이 더 나오기도 하고 당일이 더 높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당일 선거 무효표 비율에서 사전 선거 무효표 비율을 뺐을 때 그게 0보다 크면, 여기 제가 가설에 만든 대로 당일 선거에서의 무효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당일 선거 무효표 비율이 더 높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도 방금 봤던 이 관외에서의 무효표 비율에서 관내 무효표 비율을 뺐을 때 이게 플러스라고 하면 관외에서의 무효표 비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그게 0보다 크면 관외에서의 그 무효표 비율이 더 높다. 관외에서 무효표가 더 많이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과는 좀 이따가 이제 요 그래프로 보여드릴 거지만, 이게 20대 대선입니다. 대선 같은 경우는 후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지역구별로가 아니고 시군구별로 하는데,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요 248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그 당일하고 사전하고의 무효표 비율을 비교했을 때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 2개를 빼놓은 248개 시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런 가설에 맞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0보다 작은, 이제 요 나머지 그럼 2개 시군구는 어디냐? 화천군하고 연천군인데 투표수 자체가 워낙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뭐라 그러죠? 그 편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하여간 두 군데가 이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 관외하고 관내에서의 무효표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는 250개 중에 224개 시군구가 그래요. 89.6%가. 거의 90%가 관외에서의 무효표 비율이 더 높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26개가 있지 않습니까? 26개의 지역구도 이것도 역시 투표자 수가 제일 많은 데가 38,71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투표 수가 적다 보니까 그 뭐 이렇게 가설로 얘기했던 여기에서 비껴 나가는 그런 시군구가 많다. 그러니까 그 투표자 수가 적을수록 이 가설에서 튕겨져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뜻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0.45 뭐 이렇습니다. 무효표 비율을 보세요. 관외 무효표 비율이 평균 0.96%. 이거를 단순 평균한 게 아니고요. 이 보세요. 종로구에서 제주 서귀포시까지 M4면은 어디냐? M4. 그렇죠. 무효수, 전국의 무효수에서 전국의 투표수를 나눈 숫자가 이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만 봐도요, 제가 세웠던 가설이 맞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우선 당일하고 사전을 비교해 보면 당일 무효 비율은 전국 평균이 1.02%인데 사전 무효 비율은 0.64%예요. 거의 배 이상,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예? 배 가까이는 아니구나. 60%. 그 다음에 사전 무효표 비율에서 관외와 관내로 나눠보게 되면 이것도 한 60%가
관 내에서의 무효표 비율이 더 적어요. 관 외가 60% 정도 더 높다는 얘기인 거죠. 90% 정도? 54.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눈에 이거 숫자로만 비교하면은 잘 안 들어오니까 당일 사전 그 차이를 당일 무효표 비율에서 사전 무효표 비율을 빼면 0이 지금 여기잖아요. 예? 이거 지금 제가 눈으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쫙 펼쳐놨는데 지역별로 약간씩 편차가 있긴 한데 보세요. 이게 0인 선입니다. 0보다 작은 데가 화천군 하나 있죠. 연천군 하나 있죠. 쭉 지역을 옮겨가면서 보면 이 서울 지역이 조금 평균이 다시요. 평균이 0.38인데 평균 라인이 0.38입니다. 여기 0.38이면은 한 요 정도 라인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평균이라고 보고 쭉 따라가 보시면 이게 그죠? 여기까지가 강원도, 횡성까지가 강원도군요. 여기. 뭐, 강원도, 경기도까지는 비슷하게 갑니다. 경남도 비슷하게 가요. 근데, 경남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거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경북이 가면은 평균보다 좀 낮게 나옵니다. 이게 지역별로 이런 편차가 있다는 것도 뭔가 조작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이 가면 서울이 뭐 강남구서부터 해서 쭉 평균보다 높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 숫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요런 그 무효표 비율에서의 편차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봤을 때 0보다 낮은 지역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거를 당일 마이너스 사전으로 소팅을 해보면 되죠. 당일 사전 오름차순으로 해보면 마이너스인 지역이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천군, 연천군. 예? 여기 투표수가 16,237 확인해 볼까요? 16,237로 두 개 합치면 16,237 될 거거든요. 그죠? 당일하고 사전을 합치면 투표수가 그거인 거예요. 어쨌든 요 두 군데가 그렇게 해명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당일에서의 무효표 비율이 더 높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가설의 1번이 해당되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각 한 사람이 하나를 한 거하고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의 작업 과정을 이 표를 만드는 공장에서의 작업 과정을 생각하면 이건 뭐 한 장 그냥 여러 장을 예를 들어서 종로에 해당되는 일련 번호를 훔쳐낸 그 투표용지를 쫙 일단 빈 용지를 출력한 다음에 거기에 기표 도장을 들고 한 사람이 다 찍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당연히 사전선거에서 실수가 나올 확률이 더 적은 거죠. 숙련공이 작업을 하는 거고 이 당일 선거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처음 가서 한 번 하고 끝나잖아. 숙련이고 자주가 할 거 없이. 그죠? 근데 사전선거는 그렇게 쫙 숙련공이 1번만 다다다닥 찍은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전선거는. 그렇게 집어넣은 표가 있다 보니까 무효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전선거가 더 낮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그래프가 0보다 다 높은 데로 점이 찍혀 있다는 거는 첫 번째 얘기한 가설이 맞다는 거고요. 요걸 보세요. 히스토그램으로도 그래 봤는데 이거 뭐 완전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이거를 뭐 상관 분석이니 뭐니 뭐 막 스포츠에서 써서 돌려봐도 그걸 해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전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어쨌든 이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선거에서도 뭐 75%, 60, 70%요 사이의 숫자는 직접 들어가서 찍은 사람들께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조작해서 집어넣은 표가 딱 공장에서 찍은 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아주 좁게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가 나와야 정상이라고요. 그, 뭐라 그래. 정규 분포가 나왔다고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0을 중심으로 해서 요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평균이 3.8이면 여기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양이 지금 된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가설을 내세우고 그걸 증명하는 과정을 이 로데이터도 아마 제가 작업 설명한 거를 인터넷에 올려놓을 텐데 통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숫자가 워낙 적은 가운데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 있는가를 확률로 좀 계산을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그냥 제가 알고 있다는 게 제가 이해한다는 게 그 선에서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더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밖에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요거는 지금 당일 빼기 사전한 그 무효 비율이고요. 이거는 개수예요, 개수. 개수. 0.9 미만은 몇 개냐, 0.8에서 0.9는 몇 개냐, 이렇게 쭉 숫자를 카운팅 하다 보니까 0.4에서 0.5 사이, 아니, 0.5에서 0.4, 다시. 0.3에서 0.4 사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예? 그럼 이걸로 해서 이제 당일하고 사전 사이에 무효 비율에서 이런 딱 0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만 만들어지는 이런 히스토그램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처음 제가 가설을 세웠던 게 맞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관내하고 관외에서의 경우를 보자고요. 예? 여기는 좀 마이너스가 나오는 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화천 해당되고 연천, 여기는 인구가 적어서 그렇다고 그랬죠. 다른 데도 보면 산청, 의령, 하동, 합천, 고령. 이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지역구 획정인가 해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몇만 명에서 20몇만 명 사이로 해서 이렇게 묶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안 이런 그 숫자로 인한 편차는 거의 없는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시군 구 단위로 집계가 되다 보니까 시군구별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야? 옹진, 강진, 곡성, 담양, 보성, 신안. 뭐 이름만 들어도 대략 느낌 오죠? 영광, 영암. 그래서 요것도 전체 그 총괄표에서 조금 전에 당일에 사전에 봤잖아요. 관내, 관외를 한번 보자고요. 관내 마이너스 관내 해놓고 보면 여기가 인구가 다 이렇게 적은 데예요. 예? 요까지가 마이너스네, 그죠? 관외가 관외에서 관내가 그러니까 비율이 더 높은 지역이. 그럼 쭉 보면 지금 38,710명이 제일 많은 걸 거예요. 그죠? 히스토그램을 그려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0 라인이 여기면 0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규 분표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평균이 0.42잖아요. 0.42. 여기가 평균 라인이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게 나왔다는 거는 이것도 조작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예? 투표 수하고 이 여기 마이너스가 난 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점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요게 당일 빼기 사전한 비율을 요 투표 수별로 해서 한번 쫙 한 거예요. 이게 저 X축이 투표 수고요. 아, 투표자 수. 그러니까 투표자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요런 정규 어떻게 되냐. 이거를 제가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분포도를 그릴 수가 없어서 그냥 점으로만 찍었는데 대략 뭐 이런 모양 아닙니까? 그죠? 아, 다시 정규 분포 모양이 되려 그러면 뭐 대략 요 정도 모양이 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점, 요 두 점이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16,000에서 하천군, 연천군일 겁니다. 그죠? 두 개. 0이 역으니까 영선이 X축은 당일, Y축은 당일 빼기 사전 무효 비율이니까 그죠? 관외도 이렇게 그려봤어요. 관외도 관외 관내 차이도 그려보니까 평균이 0.37 0.37이면 요 정도 라인이 평균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도 얼추 그린다 그러면 뭐 요런 정도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0보다 작은 아까 이제 0보다 작아서 관내 비율이 관내에서의 그 뭐냐 무효 비율이 관외보다 더 높은 데가 요 점숫자 헤아려 보면 26개 될 거예요. 네? 그 제일 많은 데가 여기 38,000 얼마. 그죠? 38,710. 아까 38,710이 요거였잖아요. 의성군. 자, 이거를 접하면 야, 그 뭐 0점 몇 차이 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살뜰하게 따지고 쌌냐 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게 0점 아까 저 평균으로 봤을 때 0.96, 0.54, 0.64 당일 무효비율이 1.0인데 뭐 이걸 가지고 따지냐고 얘기들 하잖아요.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작은 데서 예를 들어서 당일 무효비율이 총 해야 1.02%인데 거기서 차이 나는 거를 따지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 가까이 되잖아요. 63%, 64% 정도 되는 거 아니야. 63%가 차이가 나는 거라니까? 아니지. 36%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이씨, 다시. 영하 38%. 그러니까 이게 100이었다면 0.38이겠지만 이게 1%에서 0.38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게 퍼센트 포인트면 이 작은 숫자일수록 오히려 편차가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렸다고 하는 건 이건 문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도 뭐 당일 득표율이 당일에서의 무효 피율이 사전보다 더 높은 게 1인 1표 찍는 사람이 뭐 시골 지역이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을 할까요? 그러면 관외하고 관내 차이 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관외 같으면은 보세요. 여기 아까 왜 시골 지역이 관외 비율이 더 높다 그랬잖아요. 당일에서의 무효 비율이 더 높고 사전 내에서는 관외가 더 높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골에 살다가 바깥에 나간 사람들이 더 젊은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아까 연천 화천군 같은 경우에 인구수는 적지만 그중에 관외에서 찍었다 그러면 에? 노인들이 관외에 가서 찍는 경우보다는 그 거기에 저걸 두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뭐 직장생활 하든지 하는 사람들이 화천 연천을 떠나서 도회지에 가서 관외 투표한 경우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관외에서의 무효표 비율이 더 높게 나오냐고. 에? 아닌가? 관내가 더 높네? 어? 말 되나? 노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노인들이 많아서 시골 관내 무효 비율이 이만큼 더 높은 건가? 이씨, 그렇게 해명할 수도 있겠는데 선관위에서. 그럼 당일 사전은 어떻게 당일하고 사전하고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하지? 에? 당일 사전. 광양시 같은 데 10만 명인데도 아니지. 여기는 0.0 0보다 작은 데는 연천 하천밖에 없어요. 연천 하천 같은 경우에 그나마 뭐 차이 나는 비율도 0.04, 0.0이야. 이건 거의 차이 안 난다고 보고, 그래도 하여간 여기다 뭐 의미를 부여해서 놓고 보면 당일이 노인 비율이 더 높다? 그래서 무효 비율이 더 높다. 아닌데? 여기는 사전이잖아요. 사전이 뒤에 있는 거니까 연천 화천에서는 사전에 노인들이 더 많이 갔나 보다. 이거 뭐 제 구독자층이 65세 이상이 50%인데 자꾸 노인들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쨌건 저 선관위에서 이 데이터를 접하고 나서 어떻게 해명할까를 예? 그게 궁금해서 자꾸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자꾸 노인 하게 되는데,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지금 득표수 가지고 득표율은 전혀 상관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1번을 찍었냐 2번을 찍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는 1번만 다다다닥 찍은 걸 넣었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예? 뭐 1번이 득표가 더 되게 되는 상황이지만 사전선거로 인해서. 그렇지만 여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가설이나 증명에서는 득표율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당일하고 예? 사전 사이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사람이 실수를 한다 그러면 예? 뭐 안 찍건 표를 찍건 뭐 애매하게 찍건 그거는 당일이나 사전이나 정상적이라 그러면 비슷한 비율로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무효표 자체가. 근데 어떻게 예? 당일 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 연천 화천 두 개인데 빼고 248개나 되는 지역에서 거의 뭐 이건 전국이라고 봐야 돼요. 연천 화천도 0.04, 0.02%였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가설 자체가 1번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고 2번 가설이 조금 약한 거야. 예? 관외 사전선거 같은 경우에 뭐 우편 봉투에 넣고 하는 과정이 더 복잡하다. 그래서 더 높다. 근데 그거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38,710명이면은요. 그 관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더라? 한번 화천 찾아가 볼까요? 화천. 관외가 전체 전체 16,000명 중에 16,000명 중에 관외가 1
14%, 관내가 42%, 당일이 이거 왜 이거 절대값으로 안 쓰고 이러냐면 이거 F4키 잘못 누르면 녹화하는데 뭐가 영향을 확 미치더라고요. 아무튼 관외는 14%밖에 안 되니까 2263표를 작업하는 데서는 관외하고 관내하고 차이가 날 이유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천 아니지 저기 다시 이 관외하고 관내에서의 무효표 비율을 설명하기가 이 26개 지역구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이니까 그죠. 인구수가 뭐 38,000명이 최고라고 해도 여기에 뭐 14% 15%라 그러면 한 3, 4천 명이니까 그 정도야 뭐 찍고 놓고 하는 작업에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뭐 26개 지역구란다 이 시군구가 여기에 이 가설에 걸려들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네요. 참 집요하죠. 뭐 저는 그냥 숫자 노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거 발견한 것 같고 뭐 유튜브를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유튜버가 아니고 원래는 정확한 명칭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니야? 무슨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던데? 그 저는 지금 남의 얘기 끌어다가 하는 거 하나 있습니까 어디? 제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기사라든지 다른 사람 얘기를 끌어오는 경우는 있어도 제 핵심 내용은 전부 제가 발견해내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내거나. 그리고 지금 무효표, 그러니까 딴 얘기 나온 김에, 딴 얘기 뭐 한다는 얘기 나온 김에 무효표가 문제가 된 게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무효표가 왕창 막 쏟아져 나오고 뭐 몇백만 표가 나왔니 어째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예 기표도 안 한 투표용지가 그렇게 많이 튀어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면 정치평론가들은 이게 준연동형인가 뭔가에 사람들이 환멸을 느껴서 안 찍어서 그렇다 뭐 이따구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갖다 붙이면 붙이는 건데 실제로요. 지금 요거는 대통령 선거에서 설명할 얘기는 아닌데 요 다음 영상으로 제가 22대 총선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얘기 나온 김에 합시다. 그 비례대표에 아무것도 찍지 않은 무효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의원표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건 워낙 길다 보니까 그거 작업하다 보면은 지역구 목표값을 못 맞추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찍지도 않고 그냥 집어넣고 그러다가 그렇게 많이 생긴 거 아닌가 저는 그 뭐 내피셜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왜 정규 분포가 나왔다고 오해하시면 잘 나왔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 위치가 여기를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0. 에?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치우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 이 논리대로 하면 진보가 사전선거에서 더 많이 투표하기 때문에 득표율이 높다는 등 이런 걸 벗어날 수 있잖아요. 지금 득표율 얘기 전혀 안 하고 예? 순전히 이 두 가지 가설로 지금 예? 그리고 이거는 99% 이상 증명한 거 아니에요? 250개 중에 248개가 그렇다고 내가 얘기한 거면 그냥 단순히 248 나누기 250 해도 이거 224 나누기 250 해도 89.6%를 내가 증명한 건데 아무튼 순서상으로도 20대 대선이 먼저이고 요거를 후보별로 이렇게
뭐가 편차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더 간단할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영상으로 올라갈 거는 그 22대 총선에서 요거랑 똑같은 가설로 해서 증명한 결과를 가지고 이어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조금 시차는 둬서 올리겠지만요. 아무튼 이 무효표 내에서 득표율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도 사전선거 부풀리기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 득표율 쌍봉 그래프 63대 34, 63대 36으로도 그것도 꽤 뭉개는 애들이니 뭐 0.몇%에서 이렇게 차이 났다는 거 가지고 뭐 눈이나 깜짝하겠어요? 그렇지만 저 친구들이 얘기하던 득표율, 성향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무효표 숫자만을 가지고 이 가설이 맞느냐 틀리냐를 증명해 낸 거니까, 맞다는 거를 증명해 낸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는 사전선거에 공장에서 찍은 표가 1번을 다 찍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예? 이런 숫자가 나왔다. 그리고 관외 같은 경우는 얘들이 작업이 워낙 복잡한 거기 때문에 관외가 더 무효표 비율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